알고리즘의 세 번째 이야기, 그래프에서 세 번째, 최단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는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BFS를 봤었고, 그 BFS 자체도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1959년도 정도에 발표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BFS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는 형태의 최단거리 구하는 알고리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버텍스에서 다른 모든 버텍스로 가는, 하나의 버텍스에서 다른 모든 버텍스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5번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5, C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6, D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8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D까지 가는 15보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8이 더 가까운 거죠. 네. 그 다음 벨맨포드 알고리즘입니다. 이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하지 못하는 음수의 웨이트를 가진 엣지에서 작동하는, 그래프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벨맨포드 알고리즘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발전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건 아닙니다. 작동 원리가 달라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벨맨하고 포드가 각각 비슷한 알고리즘을 발표해서 두 개를 합쳐서 벨맨포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버텍스트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플로이드 또는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다른 말로 싱글 소스 올 데스티네이션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버텍스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답을 얻게 됩니다. 싱글 소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시작하는 버텍스 S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 데스티네이션은 S를 제외한 모든 버텍스들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버텍스에서 모든 버텍스로 가는 최단 거리 또는 최단 경로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최단 거리고 뒤에 있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최단 경로냐고요? 보세요. B, A, C, D가 있죠. A는 어디서 왔냐면 B에서 왔습니다. C는 어디서 왔냐면 A에서 왔고요. D는 어디서 왔냐면 C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B에서 시작해서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으로 우리가 알람 클락 알고리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알람 클락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S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A, B, C로 가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답이긴 해요. 네. 근데 S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모릅니다. 네. S가 가지고 있는 정보밖에 몰라요. S는 뭘 알고 있느냐? A까지 가는데 거리가 100, B까지 가는데 거리가 200,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다? 이건 모릅니다.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있다? 이것도 모릅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알람 클락 알고리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재 내가 S에서 시작해서 A, B, C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S는 A하고 B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A하고 B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 S에서 시작하니까 S까지의 거리는 0입니다. 그리고 A까지 가는 거리 100이고요. B까지 가는 거리 200입니다. 그죠? C까지 가는 거리는 아직 C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거리를 무한대로 놓습니다. 모르는 거리는 무한대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출발을 합시다. A로 출발하고 B로 출발하죠. 자, 그런데 우주여행을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우주여행을 합니다. 가는 동안에 뭐 할 건가요? 자면서 가야죠. 그죠? 근데 자면서 가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까지는 100년이니까 뭐 100년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놓고 B는 200년 이렇게 알람 클락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람 클락인데 현재 0시에 있고요. 시작하는 점이니까 100년 뒤에 울리면은 거기가 A, 200년 뒤에 울리면 거기는 B, C는 언제 울릴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하면 뭐 한다? 잔다. 그죠? 나는 언제 일어나죠? 나는 언제 일어나냐면 알람 클락이 울릴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람 클락이 언제 울려요? 100년 뒤에 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100년 뒤에 알람 클락이 울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A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A에서 도착을 해보니까, A에 도착을 해보니까 S에서 A까지 왔어요. B까지 가는데 50년이면 가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알람 클락을 200년으로 맞췄는데 이렇게 가면 150년이면 가는 거니까 B까지 거리를 150으로 바꿉니다. 클락 B는 얼마나 맞춰야 되니까 A까지 오는데 100년, A에서 B로 가는데 50년, 합쳐서 150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까지 가는 거리를 150으로 맞춥니다. 150으로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보니까 C로도 갈 수 있네요. C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A까지 오는데 100년, C까지 가는데 30년. 그러면은 130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C까지 가는 거리를 얘를 130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네, 얘도 130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또 자요. 네, 잡니다. 자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자는 거죠. 그 다음에 C에 도착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알람 클락이 울리니까 우리가 C에 도착을 했어요. C에서 뭐 하죠? 할 게 없죠. 그럼 또 뭐 해요? 또 잡니다. 또 자요. 그래서 나중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 B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끝. 우리는 모든 경로를 다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최단 거리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작성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어떻게 작성할까요? 네,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맞췄죠. 일단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 여행을 계속했냐면, 어떤 동안 이 여행을 계속했냐면 알람 클락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알람 클락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했는데 울리고 다 울리고 나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은 화일문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냐? 알람 클락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를 할 거고요. 네, 시작하는 곳은 0초 맞죠? A는 100초 뒤에 끝나고 B는 100년 뒤에 끝나고 B는 200년 뒤에 끝나고 C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무한대.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을 쓰는 거죠. 모든 버텍스를 방문할 때까지, 모든 알람 클락이 울릴 때까지. 알람 클락이 울리면 우리는 뭐를 하죠? 현재 도착한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도착한 곳이 어딘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까지 울리는 시간이 그때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A에 도착했을 때 뭐를 됐죠? A에서 갈 수 있는 B와 C 전부 다에 대해서 현재 B까지 오는 거리보다 A를 통해서 B까지 오는 거리가 더 짧다면 거리를 바꿔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알람 클락을 고쳐라. 예를 들어서 이게 무한대였던 녀석이 130이 되면 이리 와라 라고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부분, 그러니까 현재 내가 W까지 가는 그때 시간보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V까지 왔는데, 그때 V에서 여기서 한 칸만 가면 돼요. 이게 디스트 DW예요. 기존 이 거리보다 이렇게 오는 거리가 더 짧으면, 즉 DW가 W까지 갔던 시간이 V까지 갔던 시간 플러스 VW보다 더 작으면, 미안합니다. 말 바꿀게요. 그러니까 V까지 갔다가 VSW까지 가는 시간이
W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작으면 W까지 가는 시간을 갱신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엣지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후에 다익스트라 또는 뭐 벨맨포드 모든 알고리즘 또는 플로이드 모든 최단거리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Approximation to the right correct distance, 정확한 거리에 대한 측정은, 근사치는 gradually replaced, 점점 바뀐다. 뭘로? by more accurate values, 더 정확한 값으로 바뀐다. until eventually reaching the optimal solution, 최적의 값에 닿을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 u를 찾았는데 u까지 갔다가 가는 값이 더 작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죠.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납니다. 그리고 W가 있고 V가 있는데 나하고 W는 동기간이에요. 잘 모르는 동기간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나랑 같은 수업 듣네? 뭐 이런 건 아는데 뭐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숙제를 같이 해본 적도 없고 밥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동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거리는 1000, 엄청 멀겠죠. 그리고 V하고 W는 완전 절친이에요. 둘이 맨날 붙어 다니고 맨날 밥도 같이 먹고 맨날 카톡하고, 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5라고 칩시다. 그럼 보세요. 나와 W의 관계는 동기간이고 그때의 거리는 1000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여친이 생겼어요. 그게 V입니다. V가 여친이 됐어요. 그럼 V까지의 거리는 10이겠죠. 네. 자, 그러면 W와 나와의 관계는 뭔가요? 그냥 동기인가요? 좀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여친의 절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카톡도 같이 하고 뭐 술도 같이 마시고 클럽도 같이 가는 친구라면 나도 내 여친이랑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클럽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여친의 절친이잖아요. 거리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존에는 그냥 동기, 거리가 아주 멀었는데 내 여친의 절친이에요. 여친의 절친이면 거리가 15가 돼야겠죠? 그래서 거리가 15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버텍스에 도달을 하면 네, 여친은 도달하는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 새로운 버텍스에 도달을 하면 기존의 다른 버텍스와의 거리가 갱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알람 클락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알람 클락은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버텍스만 이렇게 숑숑숑숑 들어간다면 이거 그냥 버텍스만 저장하는 거니까 Q에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BFS 할 때 방문할 버텍스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 Q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 버텍스들이 언제 울릴지 알람 클락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람 클락이 증가하는 순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람 클락이 울리는 것에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니까 우선순위 큐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C는 무한대로 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A에 도착해 보니까 C까지의 거리가 130으로 바뀌어서 이게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저 자료구조 안에서 C의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Q의 내부에서 버텍스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알람 클락을 구현하려면 우선순위 Q보다는 좀 더 똑똑한 자료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알람 클락 알고리즘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